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수정 명령어 간격 띄우기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격 띄우기 옵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그려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선과 세로선, 그리고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사각형, 또 우측에 보시면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과 원, 그 다음엔 위쪽에 두 개의 원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미러 영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경사진 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니은자 모양의 도형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간격 띄우기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옵셋이라는 것은 간격 띄우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그 도형의 외형선에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일정한 간격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옵셋이라고 하고요. 단축키로는 옵셋의 첫 글자 O를 사용합니다. 이 옵셋도 아이콘이 있습니다. 수정 쪽에 보시면 이런 옵셋이 있고요. 간격 띄우기죠. 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들, 예를 들면 이동, 복사, 신축, 회전 이런 명령들처럼 아이콘을 선택한 후에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상을 선택한 후에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축키 5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후에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거꾸로 대상을 선택한 후에 단축키 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이라든가 단축키를 사용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창이 떴을 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mm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1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가로와 세로로 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선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위에 있는 옵셋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내려왔더니 간격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10mm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10 엔터. 그랬더니 지정한 선에서 위쪽으로, 마우스 커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10mm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랬더니 밑에 방향도 10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10mm가 아니고 15mm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다 1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15mm가 잘 벌어졌을까요? 자, ESC를 눌러서 명령을 취소하고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치수를 재봤더니 15mm가 정확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옵셋의 첫 글자 O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대상을 먼저 선택한 후에 단축키 5 입력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간격을 지정해 달라고 하죠. 여기에 제가 8mm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쪽으로 8mm가 떨어졌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대 방향에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면 8mm가 고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8mm가 맞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을 선을 한 개씩 선택해도 하나씩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한번 선택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위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은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만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이 노란색 사각형은 하나하나의 직선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은 사각형 그리기 명령으로 한 번에 그린 것이죠. 이 사각형 아이콘이 이 사각형을 그린 것이고 이 노란색은 옆에 있는 선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되는 사각형도 일반 직선으로 4번 그린 사각형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X를 눌러서 사각형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X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폭파라고 하거든요. 다 깨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을 선택했더니 하나씩 선택이 되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이 하얀색 선은 사각형 그리기로 그린 사각형이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ESC를 눌러보겠습니다. ESC. 다른 부분들은 다 취소를 하고 지우겠습니다. 이젠 이 사각형을 가지고 옵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셋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O 스페이스바. 그랬더니 간격을 띄우라고 얘기하죠. 간격은 이번엔 10mm로 잡아주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간격 띄우기 할 개체, 대상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선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움직이면 안쪽으로 10mm가 들어오죠. 또 선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움직이고요. 또 선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움직이고 또 선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령이 계속 살아서 연속으로 작업이 되죠. 이젠 바깥쪽으로 빼볼까요? 자, 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또 선을 선택하고 바깥쪽, 또 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엔 바깥쪽으로 옵셋이 되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명령을 취소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사각형인데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ESC를 누르고요. 자, 옵셋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이콘 옵셋을 선택을 하고 간격을 띄우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엔 간격으로 5mm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옵셋은 5mm만 되는 겁니다.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바깥쪽으로 빼니까 어떻습니까? 사각형 전체가 바깥쪽으로 5mm가 떨어졌죠. 다시 원래 선을 선택하고 이번엔 안쪽으로 밀어넣으니까 안쪽으로 5mm가 옵셋이 됐습니다. 또 원에 가서 원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미니까 바깥쪽으로 5mm가 연속적으로 옵셋이 되었죠. 옵셋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틀리죠. 왼쪽은 이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동으로 늘어나서 붙는 게 아니고 이 직선이 자기 형태만큼 옵셋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죠. 이 직선 형태만큼 그대로 옵셋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모서리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ESC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안쪽에는 빨간색 원이 있고 파이가 20이고요. 바깥쪽엔 녹색으로 30이 있네요. 먼저 치수를 지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옵셋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원 옵셋한 거가 똑같습니다. 옵셋 5 스페이스바 주시고 간격은 얼마나 할까요? 이번엔 2mm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아주 작게 되는 거죠. 녹색 선을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빼면 바깥으로 2mm, 빨간색 선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밀면 안쪽으로 2mm, 이런 식으로 옵셋을 하게 되면 동심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을 동심원이라 그러죠. 중심이 같고 계속해서 그려지는 원을 말합니다. ESC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봤더니 경사진 도형인데 중간에 빨간색 선이 경사진 도형의 우측 선에서 10mm가 떨어진 상태에서 미러가 되어 있네요. 이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먼저 이 도형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O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도형만 뽑아서 아래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10mm가 떨어져 있죠. 아, 옵셋을 10mm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드시죠. 자, 옵셋 5 스페이스바, 간격은 10mm니까 10mm 엔터. 그리고 옵셋할 우측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니까 됐죠? 이렇게 했더니 옵셋을 했습니다. 10mm죠? 정확하게.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치수를 재보니까 10mm가 맞습니다. 이제는 이 경사진 도형을 우측으로 미러를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선택하고 미러 MI 스페이스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센터선을 잡고 수직으로 움직였더니, 자,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미러가 되었죠? 그리고 치수도 정확하게 10mm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각형인데 중간이 잘려져 나갔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사각형의 전체 치수가 60이고 50이네요. 그죠? 그러면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가로 방향으로 60mm,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세로 방향으로 5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가로 방향은 60,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치수를 재보니까 가로는 60, 세로는 50이 보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선들이 다 잘라져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라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서 폭파시키는 거 익스플로드라고 하는데요. X 스페이스바 하게 되면 사각형이 4개의 선으로 폭파가 되었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20mm와 30mm 만큼 선이 가서 그어져 있죠? 우리도 이 선을 그으면 됩니다. 먼저 여기에 20mm 선을 그어 볼까요? 이 가로선이 20mm 올라간 겁니다. 옵셋이니까 5 스페이스바, 치수는 얼마죠? 20 엔터. 어떤 선을 20mm 옵셋 할까요? 이 가로선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자, 20mm 떨어져서 올라갔죠? ESC 눌러서 취소를 하고 이번에는 이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30mm가 떨어졌네요. 또 옵셋이니까 5 스페이스바 30 엔터. 자, 왼쪽에 있는 이 선에서 기준으로 우측으로 30mm 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비어 있죠? 자, ESC를 누르고 다음에 배울 트림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TR이 트림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우는 거고요. 스페이스바 하시고, 자, 지금 지워져서 비어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선이 사라져야 되고 요것도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면 요 선도 사라지고 요 선도 사라져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ESC 눌러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치수를 선택해서 이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0mm,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치수를 계속 입력할게요. 자, 끝점과 또 끝점 선택해서 위로 뺐더니 30mm가 나왔죠? 위에 있는 도형대로 아래에 있는 도형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옵셋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옵셋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트림,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